중천 철학 테이블 서수민입니다.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선 중천 철학 테이블에서 강연을 했었던 그 여러 철학자들과 그리고 저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주제로 좀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은 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받는데요. 먼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보충역 혹은 방위병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가깝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사회복무원이 된 원인은 체중 위달이었습니다. 저는 신체 검사를 받았던 20살 당시에는 몸무게가 50kg가 겨우 넘겼었는데요. 이렇게 체중 관련해서 사회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불시에 신체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이 사람이 살을 갑자기 찌웠는지 또 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두 차례 신체 검사 모두 몸무게가 50kg 언저리로 사회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지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로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어디에서 복무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명륜 이동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의 위쪽을 살짝 보시면은 이제 중천철학도서관에서 9월에 전시를 했던 치약예술관이 보이는데요.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회복무요원이 아파트에서 복무를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영구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우리 사회 안정망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적 계층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연령이나 건강 상태로 살펴보자면 독거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거 취약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겨난 질문은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진 그 왼쪽에 있는 사진 속의 액자에 글귀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폭언도 폭력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만큼 민원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런 액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실 현장에서 그리고 전화로 민원인을 전화로 응대하는 업무 그리고 안심콜 서비스라고 해서 입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 불편 상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혹시 무엇을 하는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여기 아파트에서 김장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열심히 배추를 날랐는데요. 이처럼 아파트에서 행사가 있을 때 보조 활동과 촬영을 하고 또 아파트 고지서를 직접 적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중천 철학 테이블이 아니죠. 제가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처음 부조리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바로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입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면서 안심콜 서비스 공모전 그리고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을 받았는데 저는 또 상 욕심이 조금 있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복무하면서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또 지난 수상작들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지난 수상작들에 공통적으로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밑에 있는 나는 사회복무요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문구인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 어떻게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입으로 사회복무요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할까요? 저는 이것이 국가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상금을 미끼로 걸고 홍보수단을 확보하여 배포하는 구조화된 부조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사회복무원 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역 군인들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은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시급은 3,000원 정도로 최저 시급의 9,160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겸임 가능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 투입되지만 겸임 가능 조항으로 인해 농사 업무와 같은 업무에 투입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다양한 신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은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눈가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노동기구의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라는 이름의 29호 협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합니다. 병력법에 의해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는 제외되지만 민간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강제 노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협약을 맺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역으로 복무를 할 수 없어서 사회복무요원이 된 것인데 이들에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해서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은 모순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스스로를 보면서 까미의 시지푸스 신화가 떠올랐습니다. 시지푸스는 제우스 신이 아이기나를 유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그녀의 아버지 아소포스 신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걸 확인한 제우스 신은 죽음의 신을 보내 시지푸스를 결박합니다. 시지푸스는 지하세계로 끌려가게 되고 산 정상까지 바위를 끌어올리고 다시 떨어진 바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일을 영원히 반복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까미의 시지푸스 신화는 아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까미는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곧 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까미는 말했는데요. 이 문제가 진지한 이유는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에 이러한 부조리함이 있다고 해서 자살을 해야 되는 걸까요? 까미는 부조리함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살과 더불어 삶은 끝나지만 부조리함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까미는 행복한 시지푸스 신을 떠올려 보자 합니다. 바위를 산 정상까지 끌어올리고 떨어진 바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데 시지푸스는 과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지푸스는 위와 같은 형벌을 받고 절망하는 대신에 절망에 빠져 자살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내려진 벌을 내린 신을 멸시하는 태도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신에게 반항합니다. 고통보다 죽음이 더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지푸스는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한 긍정과 삶에 대한 성실함을 통해 부조리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함을 통해 부조리에 맞서는 시지푸스를 까미는 행복한 시지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사회복무원 제도가 굉장히 부조리한 제도라고 보고 있지만 성실하게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원인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성실히 사회복무원으로서 복무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저는 시지푸스와 같은 신화 속 인물은 아니기에
지금의 부조리를 없애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원 제도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부조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